공중보건의 생활을 시작하기 전 2달간 군의관 훈련을 받았다. 내무반 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할당된 작은 수납 공간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너무 작아서가 아니라 그 작은 공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물품들, 속옷이며 몇 권의 책, 세면도구 같은 것들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 그것도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몸으로 깨달았다. 그래서 더 열심히 군 생활을 했다. 동료 군의관들이 속옷이며 군복을 세탁소에 맡겨 빨아올 때도 손세탁을 했고, 저녁 식사 후에는 내무반 TV 앞에 널브러져 있지 않고 연병장에서 달리기를 했다. 그때부터 했던 달리기는 공중보건의 생활까지 계속 이어졌다. 의사 면허증을 따고 바로 입대했던 나는 좋은 의사는 좋은 삶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막연한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공중보건의 생활을 시작했다. 내가 왕진을 가는 지역의 대부분은 댐 수몰 지역이다. 왕진 가서 만난 할아버지는 소양호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물속이 내 고향이야. 하지만 생각해보면 고향만 물에 잠긴 게 아니었다. 그분들의 삶도 물에 잠겨 있었다. 진료실이라는 물 밖에서 수면 위의 세상만 바라보던 나에게는 보이지 않던 세계였다. 왕진을 소개하고 싶다는 방송사와 동행 촬영을 할 때였다. 담당 PD가 나에게 물었다. 시간을 두고 어르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랬던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랬다. 나무에 숨어있는 새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나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는 그런 삶을 단 한 발자국도 앞서지 못한다.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좋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 내 어머니에게 그래도 좋은 아들, 내 아내에게 그래도 좋은 남편으로 기억되고 싶다. 좋은 글은 거기에 붙은 우연의 선물일 것이다. 매일 소양강변을 산책한다. 강은 무언가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그런데도 나는 강을 바라보면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된다. 수백 번도 넘게 강을 보러 왔지만 강은 한 번도 나를 포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나는 강에게서 매번 위로를 받는다. 나는 지금도 강이 나를 살렸다고 생각한다. 강을 한번 바라보는 것보다 못한 글들을 읽어준 이들에게 마음 깊이 고마움을 전한다. 등을 돌리고 걸어도 따뜻하게 감싸는 햇빛처럼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식이 왜 저리 사나 싶을 때도 마음을 아끼지 않으셨던 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모두들 돛을 거두고 닷을 내리는 나이에 닷을 올리고 돛을 달았다. 아내라는 바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왜요? 왜 가시려고요? 다른 선생님들은 좋은 분들이긴 하지만 선생님은 저한테는 특별히 좋았는데 왜 가시려고? 아이고, 그냥 눈물이 나려고 하네. 1년 후면 내가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도 모르는데. 넘으신 정할머니는 1년간 병원을 쉬기로 했다는 내 얘기를 듣고 끝내 눈물바람을 하셨다. 2020년 10년 가까이 다니던 병원을 사직하기로 했다. 수자원 공사에서 진행하는 왕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처음에 이 병원에서 일을 시작할 때는 검은 머리였던 나도 그동안 머리가 팥뿌리처럼 희끗희끗해졌다.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선생님한테 신세진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눈물 앞에서 나도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할머니도 나도 알고 있다. 누가 누구에게 신세를 진단 말인가.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왔을 뿐이다. 할머니가 있어서 나는 밥벌이를 했고 나로 인해 할머니는 그래도 건강이 조금이나마 나아지셨을 것이다. 할머니, 옆집에 사시는 분 있어요? 애가 하나 살아. 소양호가 내려다 보이는 어느 깊은 골짜기. 유치원은커녕 식당 찾는데도 한참이 걸렸던 이곳에 아이가 산다는 말에 나는 되물었다. 야, 이 산골에도 애가 있어요? 몇 살인데요? 아마 70 정도 됐을걸? 이 말씀을 하신 할머니의 나이는 올해 93이다. 이렇게 예기치 못하게 웃픈 순간도 있지만 왕진을 가는 시간 대부분은 슬픈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이다. 우리 앞에 앉아있는 어르신의 삶도 슬프지만 그 어른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도 슬프기는 마찬가지다. 할머니에게 시내에 살고 있다는 아들의 연락처를 물어보자 바빠서 전화를 받기 힘들다고 했다. 전화를 걸어봤으나 지금은 통화를 할 수 없다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그런 아들을 평일에 불러 약을 타러 시내까지 함께 가야 하는 마음의 짐은 어떨 것인가. 태풍이 잠시 쉬어가는 시골 들녘의 밤. 어둠 속에 웅크린 집들의 불빛이 띄엄띄엄 있는 것을 제외하면 온통 까맣다. 지금보다 어렸을 적엔 저 어둠 속 불빛 아래에는 작은 행복들이 깃들어 있을 거라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어쩌면 불행의 불빛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아는 사람이 갖다 준 약이야. 허리 통증이 심한 할아버지는 구석에 감춰놓은 약을 꺼내 놓으신다. 처방전도 없는 약을 지인이 그냥 보내줬다고 한다. 무슨 약인지 감이 왔다. 먹을 때는 괜찮더라고. 약을 일일이 확인해 보니 그럴만도 했다. 메타손과 디클로페낙과 피록시캄이 모두 들어있었다. 소위 마약성 진통제를 제외하고 쓸 수 있는 모든 진통제를 한 봉지에 다 담아놓은 것이다. 의사들은 각각 하나의 약재 하나만도 부작용 때문에 조심해서 쓰는 약이다. 복용하면 금방 통증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위궤양부터 장출혈 가능성까지 부작용의 위험성은 급격하게 증가한다. 더군다나 할아버지는 혈전 용해제도 복용하는 분이어서 그 위험성은 건강한 사람에 비해 훨씬 높다. 의료인이라면 양심상 이런 약은 처방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최소한의 전문가적 양심도 없는 약사가 마치 다단계 영업을 하듯 아는 지인들로부터 건너고 건너 소개받은 환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조제해서 약을 택배로 보내준다. 예전에 근무하던 병원에서는 멀리 경상도 어딘가에 있다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에서 택배로 약을 받았다는 할머니도 본 적이 있다. 할아버지도 그냥 받은 약이라고 하면서 한 봉지에 2,000원 한대 라는 이야기를 곁들인다. 당연히 증상이 빠르게 개선되니 효과가 좋다고 느끼고 입소문이 난다. 부작용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환자들은 그 약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약국은 돈을 번다. 너무 단순해서 깨달았다고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이 일을 하면서 깨달은 사실 하나가 있다. 함께 간다면 마음이 거기에 있으면 길은 보인다. 그러니 길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사랑이 없을 뿐이다.
아이쿠 어르신 이제 오셨어요? 어쩌죠? 오늘 진료가 끝났어요. 토요일 진료로 이어진 병원 후문 앞에 서 계셨다. 진료가 끝났다는 안내를 해드리니 진료 때문에 온 게 아니라면서 신문지로 포장한 무언가를 건네셨다. 촘촘히 싸놓은 신문지를 열어보니 산나물이었다. 양이 얼마 안 돼서 병원 직원들과 나누어 먹으라고 할 수가 없어갖고 병원에 못 들어가고 원장님을 밖에서 기다린 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밖에서 1시간이나 기다리셨다 한다. 이 귀한 거를 왜 저에게? 감사합니다 어르신. 할아버지께 거듭 인사하고 헤어져 주차장에 세워둔 내 차에 타려는데 멀찍이서 할아버지가 낡은 자전거를 끌고 가면서 내가 가는 걸 지켜보고 계셨다. 너무 오래돼서 제대로 갈 수나 있을까 싶은 녹슨 자전거는 엔진을 장착한 상태라 그나마 가동이 가능한 듯 보였다. 갑자기 내 차가 낯설어졌다. 얼마 전 진료실에서 만난 할아버지의 손은 딱딱한 돌덩이 같았다. 그 손으로 아직 냉기가 사라지지 않은 봄 산에 올라가 나무를 캐우신 할아버지. 할머니, 약 드시는 거 있어요? 아니, 약 먹는 거 없어. 그럼 혈압약도 안 드세요? 혈압약은 먹지. 그만큼 어르신들에게 고혈압약이 약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한국인은 약을 참 많이 복용한다. 한국인이 특별히 약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약에 많이 노출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왕진을 간다는 것은 누군가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곳에 앉아 그의 삶을 들여다보는 일이기도 하다. 감춰진 행복보다는 숨겨진 불행을 마주하는 일이 더 흔했다. 나도 저렇게 늙어가면 좋겠다 싶을 만큼 행복해 보이는 분도 많았지만 내가 저런 상황에 놓이지 않아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불행한 분도 많다. 찾아가야 보이는 세계, 어른거리는 얼굴들, 우리를 마중하는 세계,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책을 선물한다. 아픔이 마중하는 세계에서 양창모.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